타일 마감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분리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과 도배 내지는 페인트의 경계 부분에 마감을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해요. 잘 떨어져요. 마감을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 코너비드만 깔끔하게 잘하면 창문이 꼭 액자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기존보다 훨씬 이쁜 느낌의 욕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고객님들 생각 이상으로 날카로워요. 손이나 살이 배에서 피가 날 정도로 날카롭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권준현의 욕실의 권희하고 준이아빠입니다. 연말에 참 다사도 하고 다난도 해가지고 유튜브 쪽에 손을 못 댔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좀 가벼운 내용으로 타일 마감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분리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분리대는 사람에 따라서 재료 분리대, 코너비드, 꼼꼼이 이렇게도 불리고도 있는데 꼼꼼이는 요즘 거의 안 쓰더라고요. 재료 분리대는 타일에만 쓰이지 않고 마루나 여러가지 다른 공정에서들도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타일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분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재료 분리대라는 거는 두 개의 재료가 맞붙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공정과 자재가 맞부딪히는 구간에 마감을 해주는 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주방 타일을 붙여 나가다가 주방 타일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배 아니면 페인트 같은 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타일과 도배 내지는 페인트의 경계 부분에 마감을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주로 쓰이는 게 이 재료 분리대 코너비드고요. 또 그리고 타일에서는 서로 상이한 재료가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타일이 끊어지는 부분에 마감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종류는 일단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스테인레스랑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보통 L자랑 그다음에 라운드가 있고 형태나 색상 종류는 스테인레스가 제일 선택의 폭이 넓어요. 대신에 얘는 유광이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L자인데 요즘 욕실 구성품 대부분의 컨셉이 무광니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L자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 플라스틱은 일단 싸고 웬만한 데서는 다 팔고 잘라쓰기 편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싸 보이는 느낌 나는 게 싫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코너비드들에 비해서 잘 떨어져요. 그 다음은 스테인레스인데 형상하고 색상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일반적인 형상은 T자의 유광 실버인데 이거 위에도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 골드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덜 쓰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창문 같은 데 사용을 하게 되거나 젠다이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두께가 그래도 좀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눈에 좀 띄는 게 싫어서 또 그리고 유광이기 때문에 반짝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무광니켈로 가는 컨셉에 안 맞는다 판단을 해서 잘 안 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알루미늄입니다. 대부분 L자 형상이 제일 많고요. 붙이는 형상에 따라서는 그냥 얇은 선 하나만 보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L자로 사용하지는 않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와리를 나눈다 그러죠. 그거 할 때 은근 좀 1cm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스테인레스의 P자형 코너비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코너비드의 장점은 마감을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타일이 끝난 부분에는 타일의 측면이 보이는데 그 측면이 보였을 때 좀 덜 완성된 느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재료랑 재료가 붙었을 때의 마감에 코너비드를 사용하는 게 깔끔한 마감을 위해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창문이 있는 욕실의 타일 마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코너비드만 깔끔하게 잘하면 창문이 꼭 액자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기존보다 훨씬 이쁜 느낌의 욕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거는 돌출되어 있는 타일, 그러니까는 욕실 중간에 벽이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타일 커터로 타일을 잘랐을 때 그 잘라낸 면, 저희가 죽은 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에 커팅 부분이 일반 고객님들 생각 이상으로 날카로워요. 손이나 살이 배에서 티가 날 정도로 날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돌출부는 코너비드를 꽂아가지고 다치지 않도록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코너비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졸리컵 포세린 욕실은 왜 안 다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다 다이아몬드 사포로 갈아가지고 날을 다 죽여서 다치지 않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점이라면은 접착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아니면 금속이기 때문에 타일 접착제를 넣었을 때 접착력이 코너비드의 그 날개가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 코너비드가 떨어져 나가는 하자가 생각보다 좀 잦은 편이고요. 얇은 타일이 쪽장이 들어갔을 경우에 타일 폭이 한 2-3cm 밖에 안 되는데 코너비드 날을 집어넣게 되면 실제 타일의 접착 부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타일재로 떨어지기 딱 좋거든요. 두 번째로 똑같은 이유이긴 하는데, 세탁실이나 베란다, 현관 같은 경우에 단차가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거기에다가는 저는 코너비드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접착력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계속 밟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코너비드를 안 넣어도 저는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너비드를 아예 넣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드물지만 있는데, 요건 취향 문제이긴 해도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코너비드 없이 마감을 한 현장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봐요. 다만 저희가 시공을 할 때 코너비드가 없기 때문에 가릴 수 있는 부분을 못 가리니까 손이 더 많이 가야 하지만, 접착력이라든가 내구성을 생각을 하고 또 빈티지한 느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은 코너비드를 넣지 않아도 나쁘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권준인의 욕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